네, 고대 김선혁, 외대 장지호, 광운대 한종희 교수의 옴니버스 코리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민사회. 시민사회. 원래 시민사회 전공 아니세요? 시민사회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얘기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민주화 직후에 90년대라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정치권은 워낙에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 기대를 안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 하는데. 우리가 신뢰 지수가 제일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때 시민단체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경실련. 경실련 뭐 그다음에 참여연대, 환경연합도 있었고요. 뭐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국민들이 새겨 듣고 신뢰도도 높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 이 개탄스럽다 이 말씀. 아니 그거는 본인들의 난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본인들이 하는 행태가 그냥 개떡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 의식은 옛날에는 시민 없는 시민 운동을 걱정했잖아. 지금 우리는 시민 사회 없는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될 판. 굉장히 큰 얘기예요. 시민 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 사회거든. 그래서 시민 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 없는 시민 운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 사회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원하고 시민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예컨대 어떤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한 교수님한테 명함을 내미는데 무슨 시민단체 회장이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훌륭하신 분이네 뭐 그런 생각이 안 그래 솔직히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분 정치 지망생이구나. 맞아요. 그게 문제야.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 정말 이 헌신적인 운동하시는 발전을 그런 생각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는 많이 희생하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개탄스럽고 자업자득. 자업자득이라고 그냥 해버리기에는 아니 왜냐면 그동안의 행태가 지금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그 숫자가 그 시민단체의 그 명함을 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근데 시민사회 전체가 매도되잖아.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이거 같아. 시민사회라고 하니까 좀 소위 말하는 그런 단체를 일단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얘기합니다. 디딤돌이지 디딤돌. 돈 따먹기 해. 지원금. 소위 얘기하면 우리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관변단체화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관변단체화까지 좋은데 그게 또 좋지 않지. 일단은 어떤 때 소위 말해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의 그런 맞아요. 그 지원 대상이 다 바뀌어요. 그것도 보수면 또 그런 거 똑같이 자유민주 열치를 그러니까 이게 관변단체하고 다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그 시대적 변화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요즘 유튜버들이 그렇지. 오히려 시민단체 역할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어요. 역할을 뺏겨버렸어.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하고. 요즘 무슨 이렇게 뭐를 성명서를 내도 별로 안 들어. 이 유튜브 말을 인플루언서가 더 말을 듣지. 저는 그것도 작용한다고 봐. 그다음에 저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한 방을 날린 게 우리 이 코로나 때 총선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요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 맞아. 위성 정당을 꼼수야, 이 좋은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서 비례대표 늘려가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위성 정당이 대부분 시민사회 단체들 그게 기반이에요. 맞아. 그러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추락해버린 것 같아요. 관변단체 아니면 또 다른 정의는 하나는 호위병이야. 호위병, 위성정당. 그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시민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관변단체, 호위병. 순발력도 유튜버들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파성이 너무 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성 이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쪽 진보 정권이 했을 때는 조용하고 그다음에 보수 정권에서 있을 때는 난리가 나고 사실 그런 현상도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 못하다. 그러니까는 시민단체가 할 때 첫째는 진성 멤버들이 많아야 돼. 실질적으로 시민 단체만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밑바닥서부터 돈 내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그 재정이 꾸려져 가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 후원금을 받지. 그러니까 아니면 정부 지원. 그러니까 멤버십이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렇게 돼 버리니까 관변단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문제죠. 이게 해외는 어땠어요? 해외도 이렇게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래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하는 경우 많지만 그게 사실 논쟁이 많았잖아. 2010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박원순 씨가 뭐 시장에 나선다든지 그래서 논쟁이 그때 한참 많았었는데 약간은 좀 좌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만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해도 밖에서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직접 뛰어들자 그랬는데 그 결과의 일부가 이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 그렇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자업자득이란 말씀도 그래서 약간은 뼈 아픈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이. 그리고 전 또 하나 의아한 게 왜 보수 쪽은 시민단체가 없나? 이거 좀 아니,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어용단체, 아니 그 이미지가. 아니, 무슨 뭐 보수가 저기 정권 안 잡았을 때도 있는데 계속 어용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슈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기 진보 정권은 무슨 환경이다, 여성이다, 무슨 이슈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보수는 시민단체 이슈가 나라 발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국심. 애국심. 우리나라의 보수의 보수에 대한 시민단체 개념이 없고 보수에 대한 개념이 약하고 두 번째는 이 뭐라 그럴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러니까. 예전에 있으셨죠. 뭐 불행히도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네. 저기 이제 전략. 각세일 전 장관 이런 그런 게 분들은 사실 일찍 돌아가셨죠. 전략가가 있어야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런 이 없어. 그러니까 그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90년대, 2000년대랑 달리 시민사회 자체도 이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좌우로 갈라지고, 무슨 관변, 비관변으로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제 추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타개해 나갈 건지가 구축.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이걸 잘 해야지. 근데 이제 요즘 20대 우리 젊은 학생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요즘 학생회장도 못 뽑습니다. 맞아. 그렇대요. 학생회장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투표를 안 하고. 저희 학교도 그래요. 마찬가지. 네, 지금 모든 대학에서 거의 학생회장이 일단 입후보자도 없고 학생들이 투표도 안 하고 네. 관심이 없어요. 참여의 위기예요. 참여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는 고질적으로 좀 문제거리가 되지 않나. 좀 획기적으로 무슨 온라인으로 정말 디지털하게 그렇게 정말 금방금방 이렇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파성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중대가 돼버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오늘 하여튼 시민사회 없는 민주주의 아주 참신하고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예,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